또 하나의 궁금증은 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공개됐을 때 판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입니다. 판사들의 반응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판사 문건 논란, 법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공방. 오는 7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문건을 안건에 포함할지를 논의 중이다. 이거를 상정해야 된다라는 측은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인데 법관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된다라며 강한 이의 제기를 이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대법 연구관들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판사 문건은 문제가 없다라고 오히려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한 익명의 판사는 재판 연구관들 다수 의견 역시 사찰 의혹 안건을 삼아 공식 의견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다. 판사들 내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치권으로도 공방이 번졌습니다.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지목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일까요? 들어보시죠. 김남국 의원이 문제의 통화를 한 것은 날짜와 시간대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7시경 국회 법사위 행정실이었습니다. 당당하다면 해당 시간대의 통화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 의원의 행위는 여론공작, 선거공작, 권한공작에 이어 새로운 공작입니다. 법원과 정치권의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꼭 밝혀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판사들의 집단 행동을 유도했다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본인은 정반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판사들의 집단 행동을 유도한 사실도 없고 저를 그렇게 실수로 봐줄 만한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병민 비대위원님, 야당의 문제 제기가 들으셨는데 야당의 문제 제기는 김남국 의원이 무언가 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유도해서 판사들이 윤 총장의 의혹과 관련해서 집단 반발하도록 유도를 했다라는 건데, 자, 김남국 의원의 개인 기량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초선의 의원의 어떤 유도에 따라서 판사들이 움직인다라는 판단? 국민의힘이 만약에 근거가 없다면 황당한 문제 제기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있는 겁니까? 판사 동원에 대한 정치 공작을 벌인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법사위에 관련된 의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전화 통화에 관련된 특정 시간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김남국 의원이 조금 더 당당하다면 그 시간에 누구와 어떻게 통화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해당 개별 의원이 초선 의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법사위에 소속된 의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박범계 의원이 법원 행정처 관계자에게 살려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던 얘기 다 기억나시죠? 아마도 이 해당 의원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에 대한 수위 등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나서 예산심의하는 과정 속에 피감기관 등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모종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고 최강욱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 등에 대한 논란을 둘러싸고 법원의 판결에 이해 충돌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이 법사위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현재 추미애 장관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판사 사찰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규정지었던 문건 등에 대해서 여론이 생각만큼 움직여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만약 윤석열 총장이 징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에게 모종의 회유든 압박이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전화로 통화를 했거나 문제를 제기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법사위에 소속돼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의 소지가 커질 수 있어서 이런 오해가 만약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김남국 의원이 제기하는 것처럼 소설이고 의혹이고 단순한 문제가 없는 오해라면 아주 깔끔하게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해당 통화 누가 했는지를 공개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이제 국민의힘에서 26일 오후 2시 이렇게 못을 박은 거 보면 누가 통화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나이가 젊고 초선 의원인데 제가 볼 때는 통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근데 통화한다 하더라도 판사들이 집단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했으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자기 또래 아닌 동기들의 어떤
그런 판사들을 통화하면서 아니 이 판사철 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판사들이 가만히 있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용인한 거 아니냐. 이제 그 정도 의견은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어떤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전국 법관 회의 근데 거기서 그러면 이 부분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을 한 말씀 드리자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아무리 공소유지를 목적으로 그 안건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문건의 어떠한 그 적절성에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검찰총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무언가 불이익을 끼칠 그 정도 문건은 아니라고 보지만 사실은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판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한 문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게 안건 상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고 한다면 저는 안건을 충분히 삼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판사들이 이 회의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찬반 토론을 다 하게 되면 결국 법원, 재판부, 그리고 정말 사법부 자체가 잘못하면 정치의 중심에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법원에 얻을 수 있는 건 없고 오히려 다시 또 두 갈래로 나눠져서 뭐가 맞다 맞지 않다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설사 이제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이걸 안건을 상정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런 상황이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만약 잘못됐다고 한다면 엄중하게 대검에다가 이 의견을 전달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쟁터 같은 이 속에 법관들이 이 안건을 아주 뛰어드는 것은 사실은 사법부를 위해서도 저는 타임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